네, 시청자 여러분 주말 즐겁게 또 건강하게 재밌게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월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순서부터 진행을 하겠습니다. 저는 임동성입니다. 자, 먼저 오늘 월요일장 우리 장의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지수를 중심으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입니다. 정확히 2포인트가 빠졌습니다. 무슨 그래프 모양이 파도 치는 것 같네요. 2050.40으로 그래도 좀 평이한 그런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체별로 보면요. 역시 외국인은 1,400억이 넘는 순매수, 개인도 긍정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습니다만 기관의 1,900억을 넘어서는 매도 물량이 우리 증시를 누르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반면 좋습니다. 3포인트 가까이 올랐고요. 흐름 자체가 뒤로 갈수록 더 강세죠. 외국인이 우리 코스닥에서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군요. 오늘 개인과 외국인이 한편이고 기관만이 그 반대편에서 팔아 제끼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 1.2원이 오르면서 1,060원대를 방어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순서입니다. 마신 정재훈의 황금마디를 찾아라입니다. 정재훈 매통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먼저 오늘 시황 체크 포인트부터 좀 짚어보겠습니다. 예, 뭐 별다른 일은 없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과거에도 그랬던 것처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쪽에서는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기관 쪽 같은 경우 매도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뭐 줄다리기를 좀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장은 좀 상당히 차분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요. 일단 가격 조정에 대한 그런 부분들보다는 좀 기간 조정을 좀 택한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업종 내 순환매가 지속적으로 좀 나타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고 있고요. 이렇게 된다면 어느 정도 숨고르기를 한 이후에는 재차 상승 시도는 좀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일단 외국인 쪽에서 어느 정도 이 매도세가 나올 것이냐, 언제부터가 매도가 나올 것이냐, 이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국인 쪽에서 매도가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일단은 추세적인 상승 기조는 유지가 될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관점에서는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또 그 이후에, 이제 종목에 대한 그런 이야기를 살짝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정재훈 멘토가 조금 건강이 좀 안 좋다 그러더니, 좀 힘이 좀 평소보다 없어 보여서 힘내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바로 여러분을 위해서 이렇게 좀 아픈 몸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리를 지켜주고 있다는 점 여러분께서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자, 모건 스탠리가 SK 하이닉스, 또 한진해운, 현대미포조선, 요즘 잘 나가는 우리 주도 종목들이죠. 근데 이 종목들에 대해서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견을 냈다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예, 일단 뭐 많이 올랐기 때문에 뭐 매도 리포트가 좀 나왔다라고 좀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어떻게 보게 된다면은 바꿔서 생각을 하게 되면 싸게 살 기회를 좀 잡는 게 아닌가라는 좀 생각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기술적인 흐름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SK 하이닉스 먼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봉 차트의 흐름인데요. 주봉의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된다면 어느 정도 이제 전고점권역까지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제 기술적인 흐름상에 있어서의 어느 정도 부담감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가질 수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일봉의 모습들을 좀 보게 된다면 여전히 지금 상승 기조는 좀 유지가 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3분기의 실적은 나름대로 좀 괜찮게 나올 것이고 4분기에 대한 실적도 기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고 해서 그 심리가 위축될 필요성은 없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반대로 이제 또 한진해운 같은 종목이 있습니다.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최근에 올라가고 있는 그런 종목군들보다는 다소 다른 모습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단 한진해운 뭐 3분기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을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일단 다른 섹터들의 종목군들을 좀 보게 된다면 향후에 대한 실적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업황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상승을 해주는 그런 반면에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상승을 시도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급락이 좀 나와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일단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SK 하이닉스와는 별개로 일단 기간 조정을 어느 정도 바닥 다지는 구간들이 좀 필요하지 않겠느냐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 한진해운 같은 경우는 조금 매도 리포트가 다소 좀 예민하게 좀 작용을 할 것 같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현대미포조선이 있습니다. 조정을 받는다라면 저 같으면 뭐 모건 스탠리 쪽에서 매도 리포트가 나와서 시장에 밀려 내려온다 종목이 그렇다면 저는
매수를 하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 섹터가 현재 주도 섹터입니다. 주도 섹터이기 때문에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그 매도 리포트로 인해서 주가가 밀려 내려온다면 매수로 대응하자라는 부분들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위 종목들 갖고 있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아닌 밤중에 홍두깨처럼 괜히 잘 나가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얘네들이 왜 이러나 또 이런 생각이 들 텐데요. 자,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전략으로 임해야 될까요? 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마디의 목표치가 약 36,000원 정도 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들이기 때문에 일단 추격 매수는 좀 심하다. 추격 매수는 다소 좀 리스크가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부분들은 현대미포조선입니다. 현대미포조선을 개인적으로는 20만 원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는데요. 정고점권역에 대한 이 매물 소화를 좀 진행을 해주고 난 이후에 일단 추가적인 상승 시도가 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결국에는 중기적인 관점에서 20만 원 정도 때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만약 이 세 종목을 산다면 일단 현대미포조선을 조정 시에 매수 관점으로 좀 보는 게 낫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한진해운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한 틀과는 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이고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이제 어느 정도 차익 관점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진해운에 대해서는 관망, SK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좀 차익 실현 등등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께서는 이 의견에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다음은 네이버입니다. 이 증권사 호평에 분할 상장을 한 이후에 2개월여 만에 신고가를 새로 썼습니다. 라인이 뭐 워낙 잘 나간다. 뭐 이런 얘기 때문이기도 하다던데요. 자, 구체적인 상승 배경이라면요. 예,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신고가를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결국에는 외국인 쪽에서 주도를 해놓고 있는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신고가의 흐름들 좀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요. 일단 라인에 대한 기대 효과가 상당히 좀 크다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보게 된다면 뭐 대부분 증권사 리포트를 좀 최근에 나온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80만 원대까지 목표가를 정해놓고 있는 부분들인데요. 일단 라인 쪽을 보게 된다면 지금 현재 매출의 대부분을 게임으로 좀 잡고 있는데 향후에는 이게 광고 수익으로 좀 전환될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글이나 이런 부분들,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경우 신고가의 흐름들이 좀 지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입니다. 미국 쪽에서 일단 이러한 종목군들이 신고가의 흐름들이 나타나니까 네이버도 따라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들이 맞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지금 현재 자리대에서는 다소 좀 이격이 벌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가 일단 추격 매수하기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자리대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해야 될 타이밍이다. 이런 의견으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자, 앞으로 시장에 대한 전체적인 대응 전략 어떤 것일까요? 일단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단기 차익 관점으로 좀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리대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보유자의 영역이다라고 좀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종목군들보다 이제 다시 바닥을 다지고 나서 상승을 해줄 만한 그런 종목군들 위주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빠지게 된다면은 다시 또 조정을 깊게 받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들을 좀 많이 하실 건데요. 조정은 큰 폭의 조정은 안 올 것이다. 그렇다면 결국 좋은 종목군들 조정을 받는다면 레포트에 담아놓는 그런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이버에 대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사실 뭐 그 관련 업계 시장에서 네이버 말고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 관점에서 놓고 본다면 주식 투자 관점에 대한 결정도 쉽게 내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지금까지 정대훈 멘토와 함께 오늘장 이슈와 함께 마디 투자 비법에 대해 들어봤고요. 샘플러스 무료 방송을 여러분께서 활용해서 좀 더 배워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정대훈 멘토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이어서 선물 시장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물왕 주쌤 김도영 멘토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선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들려주십시오.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상당히 좀 계속 지루한 모습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갭 상승 부분에서는 일단 미국발 호재와 유럽발 호재 쪽에서 계속 나오곤 있었지만 지속성이 좀 어렵고 제한적 상승 자체밖에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아무래도 메이저들의 수급 자체가 관망하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요. 자, 금일장 같은 경우는 시장의 갭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메이저들을 쉬어갔고 개인들의 포지션에 의한 변동성 장세가 좀 지속됐었습니다. 하지만 그 껌딱지가 나오면서의 흐름은 현물이 파생을 지배하는 지루한 장세의 지속이다라고 자막에 나갈 텐데요. 그 자막의 내용은 지금 무슨 얘기냐? 시가총액 상위권의 1위부터 10위권에 있는 종목을 예를 들자면 삼성전자와 그리고 현대기아차가 잘 방어를 했고 정유 쪽에서도 방어를 해줬지만 그 힘 자체가 좀 약하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수급적인 측면에서 오후장이 들어오면서 개인들의 상승세, 매수 포지션이 상당히 강화되고 있는 것이 가장 특징이고요. 이는 미결제도 일부 정도 동반해서 들어왔습니다. 미결제를 무슨 2,000계약 기준으로 랠리가 시작된다 어쩐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요. 자, 근거 없는 소문이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현재 먼저 미리 말씀드리면 일단 오후장에서는 지금 오전에 말씀드렸던 황금 라인을 기점으로 매도 포지션이 좀 유리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 잡아드리겠고요. 현재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오후장 들어오면서 매도 우위 쪽이 상당히 확대가 되고 있는 부분인데 기관계 쪽에서 투신 쪽 매도를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시장 종합 쪽에서 조금 하나를 미리 보여드리면요. 포지션상으로 놓고 봤을 때 현재 외국인과 기관계, 특히나 금융투자 투신의 매도 압박 부분이 상당히 시장을 지배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선물에 대한 누적 포지션 같은 경우는 보통 거의 맞아 떨어진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옵션 시장 쪽에서는 12월물과 그리고 다시 이제 11월, 12월물 그 합산들이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데이터를 뽑아내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선물 쪽에 누적 포지션만 놓고 본다라면 여전히 외국인과 기관계 쪽에서의 매도 압박 부분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은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자, 오후장에 들어오면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들이 좀 더 강화되고 있다라는 것이 시장이 올라가지 못하게끔 발목을 잡는 것이다라고 해석하시는 게 좋겠고요. 역시나 이제 유가증권 시장과 선물 시장의 괴리율 자체가 오차 범위가 지금 발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기준에서는 오늘의 흐름의 수급의 특징을 놓고 보더라도 선물 시장이 종합시장을 좀 따라가는 조정 쪽으로 좀 열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은 커져 있습니다. 그는 아무래도 이제 베이시스 놀이를 또 다시 한번 언급이 될 것 같고 있고요. 자, 옵션 시장 쪽을 놓고 보면 콜옵션 쪽에 상당히 개인들의 공격 성향이 73억입니다. 자, 오랜만에 이런 말씀 좀 드리는데요. 한쪽 쏠림 포지션 자체가 70억을 넘어갈 때 그 평균 레인지 범위를 좀 계산을 하는데요. 평균 값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한 70억 이상 나오기는 좀 부담스러웠었지만 일단 오늘 개인들의 콜옵션에 70억을 가고 있는 것도 시장이 좀 부담 요인 될 수 있겠고요. 외국인들의 지금 매도 포지션이 잡히는 것이 신규 부분이 아니라 기존의 매수 포지션의 일부 차익 실현 청산 쪽도 조금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기관계 쪽에서의 매도 포지션 자체는 현재 일부 누적된 포지션에 대한 연거푸 매도 압박 포지션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풋옵션 쪽의 흐름을 좀 지켜보면요. 콜옵션 대비해서 움직임이 상당히 둔화됐다, 거래량이 수반되지 않는다라는 걸 포착하실 수 있는데요.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 포지션, 즉 시장을 하락하지 못하게끔 제한적인 범위를 만들어 놓는 포지션이 하나 있는데 그 포지션에 대한 구축 상태가 좀 만들어져 있고 나머지 시장의 변동을 준비하면서 압박 카드 쪽으로 지금 현재는 매수를 조정포를 좀 열어두는 포지션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고 본다면 오후장 들어와서 상당히 올라가는 척하다가 올라가는 힘 자체가 약화되고 있는 것은 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겠고요. 자, 프로그램 추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프로그램 추이를 좀 잠깐 보면요. 베이시스 자체가 상당히 오늘 시장 출발과 함께 최저점 부근이 대략 1.5대 부근이었는데요. 1.5대 부근 이후에 베이시스가 다시 한번 2점대를 넘어서가면서 11시 반 이후에 매수세 쪽으로 위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시장의 강도가 되게 약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시장을 같이 동반해서 들어올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베이시스가 그 괴리율 부분에서 어느 가격대에서는 이제 영향 없이 매수가 들어오고 천천히 들어오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현재 기준점에서 2점대가 넘어갈 경우에는 이제 추가적인 매수가 들어오긴 하지만 상당히 좀 부담스럽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시장을 큰 그림을 놓고 본다면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래서 현재 프로그램이 매수로 들어오긴 하지만 차익과 비차익 모두 다 그 시장의 영향력은 너무 적다. 그렇다면 베이시스를 갖고 매매하기에도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있다. 라고 말씀 좀 드립니다. 단 베이시스가 2.2대를 찍고 넘어섰다가 다시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오후장에서 베이시스가 현재의 기준을 지켜내지 못하면 눌림폭 자체가 조금 클 수 있다라는 정도 마지막까지 보셔야 될 것 같겠고요. 아마 베이시스는 늘 강조해드리지만 시장의 수급의 모든 결정체입니다. 개인, 외국인, 기관에 대한 양쪽의 청산과 신규 청산 그리고 신규 매수 포지션, 매도 포지션 모든 합성에 따라서 좀 움직이기 때문에 가장 어렵게 해석하기 나름이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여러분들과 저는 오후장에서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가 증가가 되면 자신 있게 이 포지션이 확대가 됐기 때문에 고점에 매도를 때리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대응 전략에서 하나가 잡혔는데요. 외국인들 공격 포지션이 확대, 즉 지금 현재 매도입니다. 즉 이게 만약 매수로 전향이 돼서 플러스 500억 정도까지 증가가 되면 매수로 쫓아가시는 매매가 맞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현재 기준점은 14리 이 개인들의 포지션의 공격이 상당히 고집이 좀 줄어들지 않을 것으로 보이니까 이 부분 보면 고점 매도가 좀 유리해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후장 황금 라인이 그럴 때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을 보시면 오늘장 시장이 흘러갔던 3번 봉의 신호등 로직에 대한 결과치입니다. 지금 보시면 오전에 상당히 이제 강하게 들어올려서 오라 따라서 들어왔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악셀레이터 자체를 이제 브레이크를 밟고 팔아야 될 때다라고 잡게 놓으면 이 빨간 등에서 이제 악셀레이터가 밟혀야 되는데요. 아침에 저점을 바로 정확하게 지지력에 나오면서 들어왔다가 캔들 자체가 안쪽으로 신호등에 악셀레이터를 밟지 못하는 자리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조정포가 상당히 크게 열렸고요. 다시 한번 들어오면서 매수 포지션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변동이 커질 것으로 주쌤도 파악이 됐었는데 일단 이번 주초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거의 지금 지속되는 것으로 봐서는 좀 그렇거든요. 변동폭가 상당히 이렇게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갖다 대놓고 보면 줄어든다라는 게 보이실 것 같은데요. 그 관점을 놓고 보면 시장은 지금 상당히 포지션을 잡기에 추세를 잡기에는 좀 어렵고요. 고점 대롱대롱이라 부담 요소도 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후장에서 보면 껌딱지의 신호등 캔들이 나왔고 올라타는 척하다가 다시 지금 깨지면서 저항 캔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두 가지의 포지션입니다. 바로 악셀레이터를 밟아야 될 녹색등 안쪽으로 캔들이 들어왔고 그리고 마지막 쪽에서 다시 한번 빨간 등 쪽에서 분명히 브레이크를 밟을 자리에서 들어왔다라는 건 캔들 자체가 여길 뚫어내지 못하면 시장이 좀 조정이 많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종가장까지. 오늘 하루 종일 눌려주지 못한 부분은 눌려줄 수 있다라고 보시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금 라인을 좀 적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금일장 황금 라인은 오후장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전과 마찬가지 캔들 쪽에서의 위치인 것 같은데요. 273.10으로 설정을 좀 하겠습니다. 사실은 지금 저희가 가족들과 대응하는 라인은 좀 달리 있습니다. 달리 있어서 여러분들보다는 좀 편안하게 지금 매매가 대응하고 있는데요. 금일장 같은 경우는 이 앞부분에서 말씀드렸던 이 부분에서 매수 캔들 하나를 일단 차익 실현을 좀 했고요. 여기서 당연히 여러분들과 마찬가지로 보여드린 데 같이 두 번의 매매 스킬을 마무리를 졌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역시 한 땀 한 땀 모아갔다 수익을 계속 챙겼다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단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물 같은 경우에는 올스톱을 시켰습니다. 대형주 쪽을 지금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올스톱을 시켰고요. 오후장에서는 이제 중소형주 쪽에 일부 개별 종목군들의 꼬리들이 달리는 모습으로는 상당히 좀 재료성의 종목군들을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의 위치가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요인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현재 기준점에서 오후장 황금 라인 역시도 오전과 마찬가지는 273.10 한간에는 주쌤이 주는 황금 라인 때문에 시장이 그 옆으로 횡보한다라는 얘기도 좀 있는데요. 그만큼 황금 라인 자체가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 오차 범위는 있지만 저희는 오차 범위가
거의 지금 0.10P가 한 2T 간에서 범위를 넣거든요. 여러분들의 지금 보여드리는 황금 라인보다는 좀 위쪽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위쪽으로 저희가 지금 이쪽에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저희는 이제 매도 포지션을 잡고 내려오고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도 똑같이 동일하게 273.10을 올라타지 않으면 캔들사 이렇게 올라타지 않으면 지지력이 나오지 않으면 매도를 일관하는 대응을 하시면 좋겠고요. 종가상 오버나잇은 금지하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포지션이 확대가 되고 1,070억 정도가 넘어서게 되면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넘어서고 황금 라인의 아래쪽에 하단부가 계속 발생이 된다면 조정포가 나올 것이고, 지금 조정포도 크게 나오지 않는 건 캔들상 바로 이 272대 후반부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지지력이 요게 좀 긴봉으로 하나를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요게 지금 요 모양을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바로 긴봉상 지지력에 나온 자리여서 지금 해물을 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니까요. 요 기준점으로 놓고 본다라면 일단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도 좀 어지만 지금 상당히 현물의 흐름이 약하기 때문에 매도를 일관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오버나잇 하지 않겠다라고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선물 시장에 대한 분석을 해봤습니다. 지금까지 김도영 멘토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슈로 보는 종목 HMC 투자증권 사당점의 최희승 차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 장 이슈와 관련된 종목들부터 먼저 짚어주십시오.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로는 지금 구글, 페이스북 갭 상승하면서 이제 사상 최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으로 네이버, 한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네이버의 주가도 급등하는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네이버 하나밖에 없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슈, 모바일 게임주들 좀 간만에 좀 상승해주는 모습인데요. 오늘 위메이드, 게임빌, YD 온라인, NH 엔터테인먼트, 컴투스, CJ ENM과 같은 종목들이 이제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최근 이제 단풍이 무르익으면서 등산 시즌이 이제 개화를 했고요. 패션 의류업종 쪽이 오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련 종목으로는 영원무역, 신성통상, 태평양물산, 제일모직, LG패션, 한세실업, 힐랍코리아와 같은 종목들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슈를 하나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구글 또 페이스북 효과로 네이버가 강세를 보인다는데요. 이와 관련된 설명을 주십시오. 네, 지금 뭐 한국의 구글이라고 할 수 있는 네이버 오늘 급등하고 있는데요. 구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갭 상승하면서 지금 뭐 시총 1위까지 지금 올라가는 그 기염을 토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페이스북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상 최고가 지금 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국내 같은 경우에는 이제 NHN 엔터테인먼트하고 네이버가 이제 분리되면서 사실 이제 라인 쪽하고 포털 사업 쪽은 이제 네이버가 갖고 가게 됐고요. 라인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점차 그 게임 쪽보다는 이제 광고 쪽으로 점점 이제 포지션이 좀 넓어지는 그런 모습이고요. 지금 글로벌 포털 1위 구글의 주가 강세와 더불어서 네이버의 투자 심리도 계속해서 좀 살아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내년에는 페이스북 가입자가 한 12억 명 정도 예상이 되고요. 라인 같은 경우에는 4.5억 명 정도, 따라서 한 3배에서 4배 정도 페이스북의 가입자 수가 더 많은 상태인데, 지금 시가총액으로 보면은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7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21조에서 22조 정도 사이거든요. 그래서 시총으로는 6분의 1 수준인데 가입자 수로는 3분의 1에서 4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안 된다. 따라서 거기다가 또 이제 라인 한 명당 생산성이 페이스북 가입자 한 명당 생산성보다 1.5배 정도 높다는 점 봤을 때는 시가총액은 여기서 2배 정도 가도 뭐 사실 명분상 충분한 명분 제공이 가능하다. 좀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현재 주가도 그렇게 비싼 주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지금 그 한국의 구글인 네이버 종목으로 조금 더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지금 매수가는 지금 65만 원 정도 수준까지 좀 조정을 보이면은 매수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1차적인 목표가 80만 원, 손절가 60만 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한국의 구글이라고 하는 네이버 매수가 65만, 목표가는 80만 원 잡아주었고요. 손절가 짧게 60만 원 제시해 줬습니다. 자, 다음에는 모바일 게임주 상승세 지속. 언제까지 이런 현상은 이어질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모바일 게임주도 지금 위메이드 그리고 이제 NH 엔터테인먼트, 뭐 게임하이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이제 컴투스도 지금 오늘 뭐
그 투자 지분 뭐 매각한다는 얘기도 있는데 이런 부분들 지금 모바일 게임주들 같은 경우 최근에 좀 낙폭이 상당히 좀 컸던 업종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반등과 그리고 이제 향후에 기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조금씩 이제 가시화된다는 점에서 모바일 주들 좀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이게 장점이자 단점일 수가 있겠는데 최근에 게임비라고 컴투스가 이제 그 지분하고 경영권 프리미엄을 이제 게임비리 컴투스의 그런 부분들을 인수를 했는데 이런 부분들은 점차 이제 모바일 게임주들이 이제 대형화 그리고 기존의 이제 중소형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장되는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지고 앞으로도 이런 부분들은 점점 더 심화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해외 퍼블리싱이 가능한 업체들만 이제 생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위메이드나 게임비 같이 페이스북과 연동해서 이제 해외 진출이 가능한 그런 회사들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조금 더 이제 그 모바일 쪽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가입자 수가 이제 계속해서 좀 어느 정도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만 주가에서도 보여주듯이 가입자 수가 다시 한번 좀 크게 폭발하면서 내년 그리고 후년까지도 상당히 좀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지금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말씀드리면은 최근에 게임빌과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 페이스북과 연동하는 게임을 이제 런칭하겠다라고 이제 발표가 나왔는데 그 중에서 위메이드를 좀 한번 좀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모바일 게임 업체 중에서 증권사 레포트를 보면 가장 탑픽으로 지금 나오는 종목이고요. 특히나 지금 위메이드 같은 경우에는 올해 그 윈드러너가 지금 현재는 캐나다에서 런칭을 하고 있는데 이제 마케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테스트 버전이라고 볼 수 있고 이제 정식으로 이제 런칭을 하게 된다고 그랬을 때는 이제 올 4분기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런 부분들은 마케팅적인 측면에서 충분히 페이스북의 마케팅 능력으로 봤을 때는 위메이드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가는 현재가, 목표가는 5만 원, 손절가 4만 원으로 전저점 이탈할 시에는 자르고 나오는 전략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위메이드 모바일 게임주 상승세 탑픽으로 꼽으신 그런 종목에 대해서 얘기를 들어봤고요. 자, 다음 이제 뭐 등산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단풍철이 겹치면서 더더군다나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패션 의류 업종 함께 동반 강세 보입니다. 어떤 접근법을 제시하시겠습니까? 네, 지금 오늘 영업무역 현재 뭐 한 7.6% 정도 지금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인데요. 영업무역뿐만 아니라 뭐 제일모직, LG패션, LS네트워크스, 휠라코리아 이런 관련 그 의류 패션 쪽 종목들이 상당히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뭐 사실 제가 볼 때는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는 지금 뭐 과감하게 어떤 장기 투자로 가져가는 그런 전략은 좀 아니라고 보여지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이런 의류 특히나 이제 등산복이라든가 아웃도어 이런 패션 쪽에는 한 번에 큰 성장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그러한 성장을 다시 한번 기대하기는 좀 어려운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해서 투자 관점보다는 이제 트레이딩 관점에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으로 지금 등산 시즌이 지금 돌입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날씨도 점점 추워지면서 아무래도 이제 등산복 착용과 관련된 그런 종목들이 각광을 지금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동안에 주가도 상당히 많이 좀 눌려 있었고 따라서 이제 기술적인 어떤 반등 플러스 지금 시즌적인 부분 이런 부분들이 좀 같이 병합이 되면서 오늘 주가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주가의 흐름은 사실은 어떤 업종의 어떤 성장세는 좀 주춤하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 그리고 좀 한 중기 이내에 어떤 상승만이 좀 가능한 상승이 좀 제한적인 상승이다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그 한국 아웃도어 패션 시장이 2007년도 경기 침체 그리고 이제 금융위기 이런 부분들을 겪으면서도 2007년부터 한 5년 동안 특히나 이런 아웃도어 쪽이 1.5조 원에서 6.4조 정도로 한 4배 이상 성장이 엄청나게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같은 기간 동안에 이제 전체 패션 시장이 한 5.4% 정도 성장을 했던 거에 비하면 한 4배, 한 400% 정도 성장을 했던 이런 아웃도어 시장, 상당히 좀 큰 성장도였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이 이제 작년 말부터 나왔었던 부분이고요. 향후에는 이제 아웃도어 쪽은 점차 전체 패션 시장의 평균 성장률이 좀 수렴한다는 측면에서 10% 안짝으로 성장세가 이제 둔화세로 수렴될 전망이다. 좀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종목으로 좀 들어가서 그럼 트레이딩 해볼 만한 종목은 뭐냐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역시나 뭐 가장 강한 영업무역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아웃도어 시장이 좀 둔화가 우려는 되지만은 어쨌든 기술적 반등 그리고 오늘 거래량 실리면서 뭐 수급도 기관 쪽에서 계속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이어서 특히 기금 쪽에 오늘 매수가 좀 돋보이네요. 현재까지 37,000주 정도 순매수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기술적으로는 한 38,000원대까지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차적인 목표가는 38,000원, 매수가는 사실 지금 진입하기엔 조금 부담스럽긴 하지만은
한 34,000원 정도까지 만약에 조정 나온다 그랬을 때는 분할 매수로 한번 들어가는 시점으로 좀 한번 말씀드려보겠고요. 손절가는 지금 32,000원 정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일선이 61선이 5일선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시점이 될 텐데요. 32,000원 손절가 확실하게 좀 지켜보시면서 종목에 좀 대응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의료 관련주 가운데 관심 종목 영원무역에 대한 설명까지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최희승 차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계속해서 이번 주 예감 코너를 이어가겠습니다. YG 인베스트먼트의 심기원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주요 일정들부터 챙겨주십시오. 네, 역시나 이번 주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어닝 시즌 본격화가 되었습니다. 지난주부터 이번 주까지 이제 최절정에 달하는 그런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관련된 이슈가 역시나 주가의 상승이냐 하락이냐의 키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미국 경제 지표에 대한 주목도가 다시 한번 높아지고 있습니다. 미국 디퍼트 관련된 우려가 완전히 해소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슈가 이제는 경제 지표 쪽으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각종 경제 지표에 따른 앞으로의 미국 경기 회복이냐 아니면 다시 한번 경기 둔화에 따른 방향성도 역시나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 3분 시장에 대한 동향이 약간씩은 좀 엇갈리고 있는 패턴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관련된 종목군들 뿐만이 아니고 환율에 대한 시장까지도 약간의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마지막으로 애플 신제품과 관련된 지금 시점 기대감이 커지냐 아니면 실망감이 커지냐에 따라 갖고 IT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영향이 미칠 수 있는 거 이번 주 주요 일정이지 않나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국내 어닝 시즌이 본격화됐습니다. 주목해야 될 부분, 또 향후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시겠습니까? 네, 우선은 업종별로 사실 종목별로 실적은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업종 대표주들의 실적이 곧 그 업종의 실적으로 약간은 간주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분위기를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는데, 건설 화학 업종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에 약간은 어닝 쇼크와 관련된 우려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금호석유 화학이라든가 그리고 삼성 엔지니어링 상당히 부진했던 실적이 나왔는데 2분기 특히나 하반기 초반만 하더라도 이 관련된 경기 민감 관련된 업종군들이 상당히 주가 상승 탄력도가 높았던 이유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3분기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인데, 그와 관련된 실망감이 커짐에 따라 갖고 매물에 대한 압박감 나오는지를 계속적으로 체크를 하자. 따라서 1분기처럼 GS 건설 어닝 쇼크 이후에 지금이 확실히 바닥이라는 분위기가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상승세 이어갈 수는 있겠지만은 이미 두 번의 그러한
시행착오를 약간 겪었다라고 한다면 제 개인적으로는 바닥에 대한 확인 가능성보다는 우려감이 좀 더 커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그동안 많이 올랐다라는 거, 차익 욕구 실현이 상당히 강화될 수 있다라는 것은 꼭 기억을 하실 필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주가 상승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중소형주가 특히나 실적 개선이 눈에 띄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급등 양상, 과열 양상에도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인 급등 랠리는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약간 트레이딩 관점 전략 취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대형주보다는 중소형 실적 개선 기대감이 큰 종목 쪽으로 지금 시점이라도 어느 정도 따라 들어가신다라고 한다면은 상당히 리스크 대비해서 어느 정도 수익성 상당히 높은 시점으로 가능한 그런 상황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우리도 물론이고 미국도 역시 어닝 시즌이 절정입니다.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또 향후 어떤 기업이 주목할 만한지 일러주십시오. 네, 우선은 과거 대비해서 미국 글로벌 기업군들에 대한 실적 발표 이후에 우리나라 증시에 대한 영향은 많이 낮아졌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아시다시피 구글이라든가 페이스북 관련된 부분, 포털이라든가 SNS 관련된 종목군들, 또 테슬라까지 전기차 관련된 이슈, 몇몇 섹터에 대한 종목군들 신고가가 나옴에 따라 갖고 그와 관련된 업종에 대한 영향력도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중국 관련된 기업군들, 중국 관련된 소비 관련된 우리나라 영향력이 약간은 줄어듦에 따라 갖고 미국 글로벌 업체들에 대한 영향력이 더욱더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 역시나 눈여겨보셔야 되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는 미국 맥도날드라든가 그리고 지금 시점 보잉이라든가 포드 같은 이런 회사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자동차라든가 그리고 음식료, 또 전체적으로 업종이는 아니더라도 전 세계적인 소비 심리를 가늠할 수 있는 기업군들의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글로벌 증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현재 시점 미국에 있어서는 현재 경제 지표라든가 이러한 모멘텀도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우선 실적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포드 같은 이러한 기업군들이 어떻게 실적이 나왔는지, 또 한국 자동차와의 그런 격차가 얼마만큼 나는지, 또 유럽차와의 그런 신제품과 관련된 부분이 얼마만큼 크게 부각되는지를 체크를 하시면서 미국 글로벌 기업군들의 실적을 체크하시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22일에 애플 신제품 출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미국 주요 경제 지표도 대거 발표될 예정이고요. 자, 시장 전체를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줄 모멘텀이 되줬으면 좋겠는데요. 네, 우선은 미국 쪽에서 앞으로도 애플의 신제품에 대한 기대감 많이 높습니다. 사실 그동안 계속적으로 IT 관련된 업종군들에 있어서 큰 폭의 상승세를 못했던 이유, 무엇보다도 혁신적인 제품이 나오지 않았다는 측면에 있어서 소비자들이 약간은 지금 시점 식상함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군들에 대한 주가도 상당히 부진했던 그러한 시절이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신제품이 어떻게 이 태블릿 PC가 지금 나올 예정인데 어떻게 출시될지에선 예상이 어렵다. 하지만 시장에서 만약에 반응이 뜨겁다라고 한다면은 애플을 중심으로 한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으로 충분히 작용해 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제지표 관련된 부분 계속적으로 중요하다 말씀드렸는데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미국 9월 실업률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셧다운과 관련된 여파가 실업률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월 내구재 주문과 관련된 부분도 전체적으로 미국 경기가 얼마만큼 좀 회복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체크 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는 중요한 경제 지표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고 말씀드리는데, 무엇보다도 현재 분위기 속에서 앞으로의 경제 지표, 미국의 4분기 경제 성장률이 둔화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좀 개선될 수 있냐, 이 분위기가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는데, 셧다운 이후에 아무래도 상당히 연방정부 폐쇄에 따른 영향력이 미국 정부에 있어서는 상당히 안 좋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분석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이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지만은 그러한 분위기가 만약에 계속적으로 형성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4분기 GDP와 관련된 우려감이 커질 수 있다라는 거 염두로 하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경기지표 관련된 부분 호재성 재료도 작용할 수 있겠지만은 악재성 재료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 꼭 유념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이번 주 투자 전략을 세워주신다면 어떤 방향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네, 우선은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S&P가 역시나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 상당히 부담감으로 작용하는지, 아니면 그만큼 시장이 강세장으로 돌입을 했냐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는지가 글로벌 증시의 키포인트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기업군들 역시나 이번 주 상당히 많은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S&P 500의 주가 방향성도 한번 체크를 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경기 민가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는 조심스럽게 상승 탄력도 둔화 움직임이 나오는 것이 아닌가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장만 놓고 보더라도 사실 SK 하이닉스라든가 뭐 현대차를 비롯한 KB금융이라든가 뭐 경기 민간 관련된 업종군들도 약간은 최근에 분류가 되고 있는 종목 대형주 쪽으로 모습이 지금 고가가 나오고 있지만은 분명한 것은 최근에 하반기 이후에 그 상승 탄력도에 대해서는 최근에 많이 둔화되었다라는 거 아마 다들 공감하실 수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경기 민간 관련된 업종군 무조건적으로 강하게 들어가시기에는 충분히 지금 시점 매력적이지 않은 상황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내수 관련된 업종군도 지속적으로 말씀드리는데 내수 관련된 종목 쪽에서도 실적 개선폭이 크게 나타날 수 있는 종목 위주로는 아직까지도 가격적인 메리트 부각되고 있는 종목군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3분기 어닝 시즌 경기 민간 관련된 업종군 중심으로 해서 워낙 큰 폭의 상승 흐름 보였기 때문에 오히려 더 최근에 내수 관련된 업종군들이 시장 대비 약간 소외되었고 지금 시점 주가 수익률도 그렇게 썩 좋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어닝 시즌에 있어서는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 관심 가지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업종과 테마 그리고 섹터에 있어서는 최근에 문화레저 관련된 관광산업과 관련된 종목군들이 재차적으로 부각되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여행 관련된 종목군들은 상대적으로 좀 부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지만은 뭐 카지노를 비롯한 뭐 호텔이라든가 이러한 문화레저, 특히나 최근에는 엔터 관련된 종목군까지도 상당히 성공리에 공연을 마쳤다는 그런 이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놀자주 관련된 종목 쪽으로 시장이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미리 그러한 종목군들을 선침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하겠습니다. 오늘 호텔 신라 준비하셨는데요. 또 오랜만에 들어보는 종목이네요. 네, 우선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겠지만 3분기 실적 개선 기대가 상당히 높다라는 거, 뭐 분기 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는 증권사 전망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주가적인 측면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9월 출입국자사가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해외로 나가는 사람 또 해외에서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것은 그만큼 면세점 관련된 매출이 빠르게 증가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호텔 신라의 면세점 관련된 매출이 주가 상승을 이끌어주는 모습 지금 그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외국인들 최근에 계속적인 러브콜 보내고 있기 때문에 기관 최근에 약간 매도 전환되었지만은 아직까지 외국인의 수급으로 호텔 신라는 충분히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5만 원 때부터 그리고 지금 시점 6만 원대부터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집중되었는데 그런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한다면은 추가 반등 여력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69,500원대까지 외국인 러브콜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한번 매수해보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66,000원 매터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미 7만 원 고점 형성 이후에 6만 원대까지 떨어졌기 때문에 큰 폭의 낙폭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놀자주 관련된 종목이라고 할 수 있는 호텔 신라 쪽으로 집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안정성과 수익성 두 마리 토끼 잡을 수 있는 종목이지 않을까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지난 추천 종목들에 대한 또 AS를 또 이어가 보겠습니다. 포트폴리오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지금 포트폴리오 현금 비중이 아니면 빠방하게 꽉 차 있습니다. 현금이 75%이고요. 나머지 4종목이 있습니다만 비중은 5%에서 많아봐야 10%로 아주 그냥 안정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수익이, 두 자릿수의 수익이 나 있는 종목이 메일유업, 한섬이 있고요. SK 하이닉스도 5.4% 수익이 나 있습니다. 제닉만이 마이너스 3.6%이긴 합니다만, 그 포트 비중 자체가 5%이기 때문에, 손실 폭은 워낙 미미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포트 수익률 아주 그냥 짜장합니다. 네, 자 그럼 AS 해볼까요?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볼까요? 네, 우선 제닉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는데, 사실 다른 종목 같은 경우는 안정성과 수익성 겸비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주가적인 측면에서는 큰 문제 없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닉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3%지만은 약간 상승 탄력도 물론 오늘 장에서 올라오고 있지만은 여타 다른 종목군들이 더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종목 쪽으로 좀 편입 비중을 늘리는 전략으로 이 종목 한번 전략 매도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매일 유업이라든가 SK 하이닉스 그리고 한성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실적이 기대되는 종목군이다라는 거, 앞으로도 추가 반등 여력은 그 어느 종목보다도 높게 형성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또한 매일 유업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가격 인상에 대한 모멘텀이 뒤늦게 지금 시점 주가에 좀 반영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 반등 여력 그 어느 때보다 높다라는 거,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약간은 최근에 매물에 대한 부담감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가장 안정적인 IT 관련된 업종군의 상승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종목이고, 한성 같은 경우에도 패션 관련된 업종군들 최근에 계속적으로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갖고 뜨겁게 달아오고
달아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 세 종목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홀딩 및 목표가 상향, 매일 위협이라든가 한섬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높이면서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겠다라고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포트폴리오 종목들에 대한 의견까지 드렸으니까요. 보유하고 계신 분들 꼭 참고해서 투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심기원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여기서 1부 마치고요. 잠시 후 2부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뵙죠.